오늘은 독서노트를 진득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독서노트 근황과 최근 읽은 책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독서노트를 자유롭게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린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에도 저는 꾸준히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20년 세 번째 독서노트를 장만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독서노트의 근황을 공유하면서 최근 읽은 책들도 소개할게요. 책상 옆에 나란히 앉아서 기록수다, 책수다를 나누는 기분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독서노트로 구입한 제품은 몰스킨 노트 라지 사이즈입니다. 색상만 바꿔가면서 계속 구입하고 있어요. 몰스킨 노트 중에서도 저는 소프트 커버를 좋아해요. 표지가 부드럽게 휘어져서 노트를 넘길 때 느낌이 좋아서요. 세 번째 노트는 사자마자 이 스티커를 붙이고 아보카도 노트라고 애칭처럼 부르고 있어요. 아래쪽의 스티커는 얼마 전에 새로 붙였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페이지 트래커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틀만 그리고 노트에 기록이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칸을 채웠어요. 가장 심플하게 하려고 번호, 제목, 기록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만 만들었어요. 쓰다 보니 노트에 페이지를 기록하는 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쉬운 대로 이렇게 번호 옆에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처음 기록한 책은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예요. 연필로 정말 편하게 막 쓰면서 읽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자신의 기, 승, 고결, 성향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고는 고비인데요. 잘 나가다가도 이쯤에서 고비가 올 텐데 하고 불안해하고 어쩌면 고비를 기꺼이 초대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22페이지에 옮겨 쓴 부분을 보면 앞으로는 잘 버리고 묵묵히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과거에 붙잡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곤 했던 인물이 매일 하나씩 버리면서 행복에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인상 깊은 구절, 울림을 주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필사를 하고 감상도 함께 써요. 필사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길면 페이지 수만 써놓고 감상을 자세하게 남기고요.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며 문득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남겨놓기도 해요. 다음 기록한 책은 샹쉐타오의 9,000반의 아이들입니다. 작년 미는 북클럽에서 받았던 하늘색 펜으로 기록을 했는데 필기구 소개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카코 젤펜이에요. 단편의 제목은 이렇게 표시하고 아래에 남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메모했어요. 배경이나 인물 관계가 낯설고 복잡한 작품은 초반에 언급되는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 9,000반의 아이들은 배움의 발견과 함께 7월 하루책으로 정하고 읽었어요. 배움의 발견과 함께 읽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책의 제목과 소개글을 읽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표지 앞면과 뒷면에 적혀있는 문구들이 모두 살인적인 경쟁률의 입시 시스템, 시험이 만들어낸 기회와 소외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라인 서점의 홍보글에는 중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 중국의 입시 경쟁과 엘리트 교육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는데 읽어보니 제 예상과 완전 달랐습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과 엘리트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 제일 처음 실려있는 단편 9,000반의 아이들 뿐이었어요. 나머지 9편의 단편은 오히려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힘든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의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얼하게 드러나는 시대상이 인상적이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남은 질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표제작 9,000반의 아이들만 부각시켰을까? 스카이캐슬의 인기에 기대어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까 싶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편중된 홍보가 역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기록한 책은 책의 미래를 찾는 여행 타이페이라는 책이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대만 타이페이의 개성 있는 독립서점을 취재한 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 힘들어졌고 독립서점에도 관심이 많아 겸사겸사 구입했었어요.
정보량이 방대해서 여러 번 나눠서 겨우 다 읽었습니다. 서점 이름은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며 표시하고 서점의 특성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만 옮겨 썼어요. 독서노트라기보다 수업을 듣고 필기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독립서점마다 느낌이 다르고 운영자의 마인드도 달라서 재미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 영감을 주는 부분이 많았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시와 산책을 읽고 기록했어요. 몰스킨 노트 내지는 70g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 A4 용지보다도 얇아서 웬만한 펜은 뒷면에 비쳐요. 확실한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에 익어버려서 새로운 노트에 정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노트를 바꿔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몰스킨 노트를 그대로 쓰는 대신 최대한 비치지 않는 필기구를 찾아 쓰고 있어요. 시와 산책 독서 노트는 파이로트 가쿠 만년필 F촉으로 기록했어요. 시와 산책은 에세이 시리즈 소개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말들의 흐름 시리즈 중 최신작입니다. 시, 산책과 함께한 사유를 담은 에세이집이에요. 이렇게 페이지 전체가 좋았던 경우는 페이지만 쓰고 저의 감상을 옆에 기록했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려지는 이미지나 풍경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요. 깨끗하고 선한 문장들이 많아서 읽으면서 자주 저의 기억과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예를 들어 저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요히 변화하는 자연, 특히 호수를 관찰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여행할 때 만났던 자연 풍경들을 떠올렸어요.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나의 기억을 메모하다 보면 때로는 책 읽기를 멈추고 한참 글을 쓰기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이 한국에도 나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놀란 마음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따로 옮겨 썼어요. 독서노트에 책 이야기만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메모를 하기도 해요. 시와 산책을 읽고 나서 에세이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어요. 에세이를 주제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정리하는 마인드맵을 그린 걸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에세이 시리즈 소개 영상의 개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고 남긴 기록이에요. 이 책은 책장 투어 최 작가 편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야기에 담겨있는 선함이 좋아서 단번에 최 작가 칸에 넣어뒀어요. 단편 제목은 이렇게 표시하고 아래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읽고 나서 따뜻한 위로를 받은 듯한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모아 이렇게 아트 저널도 만들었습니다. 아트 저널은 연한 색상의 마카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라이너 펜으로 문장을 옮겨 썼어요. 앞뒤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거의 다 비칩니다. 그래도 연한 색상은 덜한데 진한 색상의 뒷페이지는 심해요. 그래서 독서 기록 사이에 이렇게 한 장씩 비워두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의 수많은 술록대가를 읽고 쓴 기록이에요. 이 페이지는 가지고 있던 회색 펜으로 썼는데 이렇게 연한 색상은 비침이 없네요. 이 책은 종이동물원을 발표했던 SF 소설가 켄 리우의 신작 소설집이에요. 총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어요.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을 읽고 연이어 읽어서 그런지 두 권의 세계관이 이어진다고 느꼈어요.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세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오히려 인간다움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이걸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품들이었어요. 전작 종이동물원의 표제작 종이동물원은 아무런 예고 없이 울컥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작품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번 책도 비슷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작품도 많아요. 켄 리우식 SF 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번 책도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다음은 타라 웨스트 오버의 배움의 발견을 읽고 쓴 기록이에요. 이 책은 사실 9,000반의 아이들과 함께 꼭 읽고 리뷰하기로 했던 7월의 하루책이었는데요.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과 그만큼 꽉 찬 내용 덕분에 여러 번 끊어서 읽었고 독서노트도 5장이 넘게 작성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독서노트 기록을 살펴볼게요. 배움의 발견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몬주의에 관한 것도 어떤 다른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도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에 사는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과 언니, 그리고 타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모르몬교 근본주의자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순히 종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그들이 사는 집을 공격하고 세상은 곧 종말할 거라는 상상에 사로잡혀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위험한 노동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요.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합니다. 폭력과 세뇌가 반복되던 어느 날 오빠 타일러가 대학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갑니다. 타일러는 타라에게 넌 특별한 애야 라고 말해준 인물이었어요. 그 뒤 타라도 혼자 대학 시험을 준비합니다. 심각한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까지 해내요. 16년 동안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며 철저히 격리되었던 타라에게 대학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후 타라의 삶은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됩니다. 케임브리지와 하버드를 거쳐 학문에 정진하는 것과 자신을 올가매던 가족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독립된 자아를 찾는 것. 다시 독서노트로 돌아가 볼까요?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아서 기록한 내용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표시하고 아이보리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었어요. 다 읽고 나서 독서노트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특히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연두색 색연필로 표시했습니다. 연두색 부분만 몇 군데 살펴볼까요? 아버지의 독재에 의한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가정의 교육은 언젠가 끝이 난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의한 교육은 결국 자식들이 떠나면서 끝난다. 독립이라면 다행이고 사고나 죽음일 수도 있다. 책에 나오는 위험천만한 장면들 때문에 누군가 죽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답습되고 교육되는지. 비슷한 맥락에서 최초의 교육은 가정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최후의 교육이기도 하다. 몸에 박힌 것들은 끝까지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라고도 썼어요. 타라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린 것 중 하나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은 잘못된 여성관을 갖고 타라에게도 그것을 세뇌시켜요. 오빠 쇼는 육체적인 학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타라는 충격적이고 아픈 경험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인 것처럼 스스로를 세뇌시켜요. 분명히 일어난 일을 감쪽같이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나를 지우면 돼요.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상황은 그래서 위험하죠.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타라는 자기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존재가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 여러 단어로 불릴 수 있겠지만 타라는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원제, educated가 가리키는 교육을 받은, 배운 상태가 바로 주체성을 회복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독서 기록 뒤에는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주제들을 정리해봤어요. 배움의 발견을 읽고 제가 떠올린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해요. 완벽한 사이다 결말은 아니지만 놀라운 실화에 빠져들게 되는 책. 주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배움과 교육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책이었습니다. 독서노트 근황 재미있게 보셨나요? 몇 권 더 기록한 페이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기록한 독서노트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읽었던 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솔직한 책수다를 나눈 기분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책을 읽고 난 뒤 떠오르는 생각을 공유하는 게 꽤나 사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것 같죠? 아보카도 노트는 7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2020년 여름의 독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긴 기록 중에선 배움의 발견을 읽고 남긴 기록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한 것들의 깊이나 양이 압도적이었어요. 이번 여름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은 여름이 가기 전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꽤나 사적인 책수다를 댓글로 이어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